자,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때다? 미국과 함께 철두철미하게 협조를 해서 중국 공산당을 깨부셔야 되는 저로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이제 다음번 단계는 미국에게 달려있다 그래도 과언은 아니죠. 자, 이 얘기는 뭐다? Think of unthinkable.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는 건데 지금 중국 공산당이 한 범죄 행각이 다 드러났어.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 파견시켜놓은 간첩들이 잡혔어. 얘네들이 미국 수사당국에 가서 다 자백을 했어. 물증이 나왔어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남은 건 뭐죠? 시진핑 모가지 날리고 중국 공산당 부셔버리는 것만 남아있죠. 이때 우리가 이 기회를 살려야 되는데 이 지금 빌어먹을 대통령 선거 이걸 한다고 전부 다 지금 광분해갖고 너도 나도 개나 소나 나와서 다 대통령 하겠대. 내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놈들 단 한 놈도 없어. 응? 거기 대통령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여구 야구 간에. 저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대통령으로 뽑고 싶으세요? 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역대 대통령 중에 누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죽을 자리 뻔히 알고 이 얘기를 발표하는 순간에 내가 지금 적대 세력들부터 포위당해서 죽을 텐데 본인이 죽을 걸 알면서도 이걸 했잖아. 누가? 윤석열이란 사람이 한 거 아니야.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뭐 누구처럼 뭐 오매불망 사랑하고 뭐 흠모하고 이러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국가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후손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대통령 선거한다 지금 흥분하고 육갑지를 떨고 있는데 만약에 4월 말이나 5월 중에 미국이 대형 사건을 갖다가 공표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대한민국에서 22대 21대 두 번에 걸친 그 선거가 전부 부정이었고 그 부정과 거짓으로 만들어진 국회가 만든 모든 법규, 법령, 법률은 다 무효화 처리되면서 대한민국을 판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갈아버려야 되는 이런 일이 올 수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중국 공산당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이 큰 작전은요. 관세로 표명이 되고 있어서 중국 하나만 한 놈만 때려잡으면 되겠지 이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이 큰 도둑놈하고 연계되어 있는 또 다른 큰 도둑놈이 있어요. 누구? 조 바이든, 그 다음에 바락 오바마 이런 애들, 또 거기 세네터, 상원의원들, 또 컨그레스맨, 하원의원들 이런 것들이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돈을 받아먹고 이렇게 부정부패의 기득권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워싱턴이 만들어졌을 때 그게 포토맥 강의 늪지대였거든. 그래서 거기를 스왑프라 그러는 거예요. 늪. 응? 끈적끈적한 그 흙토로 되어 있는 그런 뻘 같은 땅 있죠. 그 워싱턴 DC가 그런 곳이었다고요. 그래서 drain the swamp. 그러니까 그 스왑프를 퍼내라, 말려버려라 이런 얘기거든. 그 얘기 뭐야? 기득권, 특히나 부패되어 있는 저 기득권 엘리트층들을 다 퍼담아서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없애버리자. 자, 그림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 뒤에는 의사당 캐피톨 힐이 보이고요. 지금 저렇게 등을 켜고 지금 스왑프를 지금 노져서 건너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워싱턴 DC가 저랬다고 과거에는. 지금도 가보면 그 포토맥 강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준소를 잘하고 제방을 쌓고 해갖고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지만은요. 그 포토맥 강을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노라면 그 느낌이 들어요. 응? 그 에브라함 링컨 기념관부터 해서 반대편에 그 리플렉터 풀을 지나서 모니먼트 지나갖고 의사당까지 가는 그 길 쭉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아, 과거에는 여기가 전부 다 늪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자, 그러니까 지금 고의가 됐든 고의가 없었든 간에 지금 정치를 한답시고 사법부에 들어가 있고 행정부에 고위관직에 있으면서 중국 공산당과 내통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데 기여했던 수많은 간첩 세력들, 거짓 세력들, 스파이 에스피오나지들은요, 이번에 이 부정선거가 확 뒤벼지면서 원래대로 모습을 오게 되면요, 전부 다 죽습니다. 이 일이 생기게 되면요, 국민 저항권도 필요 없을 정도로 국민이 완전히 의식이 되돌아오면서 국민 전체가 저놈들 죽여라. 저놈들 죽여라. 제거하라가 아니야. 그냥 쟤네들 다 죽여 없애라라고 국민들께서 명령을 내리실 거야. 그러면 돌아온 사람이 국민들의 명예에 의해서 다 죽일 수밖에 없죠. 이거는 생물학적으로도 죽여서 없애버려야 돼요. 왜?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무슨 엘살바도르고 관타나모로 보내서 감옥 살릴 일이 아니야, 얘네들은. 죽여야 돼. 과거 3.15 부정선거에 관여했던 자들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나라에서도 선거 부정에 관여했던 자들은요, 늙은 거 젊은 거 할 것 없이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정상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제 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희 방송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주한미군 전체 사령관은 누구다? 바이든 때 임명된 사성장군 브런슨 대장이라는 블랙 아메리칸이야. 그런데 트럼프와 1월 20일 날 통화한 사람, 그리고 며칠 전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보좌관으로 간 사람 누구다? 바로 미 8군 사령관 중장 3스타인 크리스토퍼 라네브가 했었다. 뭐 라네브라 그러기도 하고 르네브라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발음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주한미군에서 실질적인 오퍼레이션, 작전을 했을 때의 실권자, 그 책임자 중심에 누구였다? 크리스토퍼 라네브 육군 중장이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모종의 조인트 오퍼레이션이 있었는데 이것은 미 8군이 주도를 했고 거기엔 분명히 언급하기 좀 깨름직한 그 미국의 어떠한 기관의 특수요원들도 공동 참여를 했겠죠. 그로 인해서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고 적들의 해킹을 막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적들의 네트워크는 상당 부분이 이미 파괴돼 버리고 내지는 거의 멸절되어 버린 상태가 되었다. 자, 이제 앞으로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고 최종 액션은 누가 해야 된다? 미국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미 4월 10일 날 털시 게버드 미국 국가안보장이 대통령과 강요들이 있는 회의석상에서 정식 보고서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곧 이 거대한 악의 세력들,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었던 이 악마의 이 뒤집혀진 운동장이 정상으로 다시 한번 판이 뒤집어질 그런 날이 오고 있다, 아니다. 저는 오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이 연동시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지금 꽤 길어졌는데요. 사실은 제가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미국의 정보수장 털시 게버드의 얘기를 마저 전달해 드리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털시 게버드 1981년생이죠. 하와이 쪽에서 최연소 연방 하원의원. 미국엔요, 연방에도 하원의원이 있지만 각 주에도 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그레스맨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하원의장을 스피커, 대변인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 자, 하원의장은 스피커라 그럽니다. 그런데
저 여인 털시 게버드가 21살 때 하와이에서 연방 하원 의원 컨그레스맨으로 당선됐던 아주 똑똑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저 털시 게버드는 직접 군인으로서 중령까지 근무를 하면서 이라크라든지 아프가니스탄 이런 전장에 가서 동료들과 함께 전투를 했던 바로 현장 중심의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시리아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과 결탁되어 있던 미국의 그 나쁜 악랄한 인간들의 그런 추한 모습도 적나라하게 실토라고 고백을 하고 했던 바로 굉장히 용감한 여인입니다. 원래는 민주당이 있고 지난 4년 전엔 민주당 대선에도 출마했었지만 결국 예선에서 낙마하면서 정직한 길을 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하면서 민주당에서도 욕을 많이 먹었는데 지난번 대선 때 공화당 트럼프 진영으로 와서 이번에 지금 국가정보장 DNI를 맡고 있기도 하죠. 아마 앞으로 미국에서 여자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아마 가능성이 제일 높은 여성이 바로 털시 게버드가 될 겁니다. 올해 44살이니까 앞으로 뭐 충분히 그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털시 게버드는 16개 국가정보 공동체를 총괄하고 있는 국가정보장실 DNI의 수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4월 10일입니다. 현지 시간 4월 1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장관급 내각회의에서 해커들이 투표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악용하는 데 취약한 증거를 다 확보를 했다라고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전체 정보기관의 총괄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정보장 DNI가 선거 조작의 증거를 갖고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당연히 지금 파문이 일파만파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파만파로. 자, 그러면 지금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지난 한 며칠 됩니까? 2월 20, 3월 20일, 4월 20일. 이제 아직 90일이 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역대 아마 오바마 정부 8년, 조지 W. 부시 정부 8년, 그 다음에 뭐 클린턴 정부 8년이 했던 것보다 지나간 90일도 안 된 기간에 한 일이 훨씬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들 다들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FBI, CIA, DIA 뭐 할 것 없이 미국의 정보기관에서는요. 중국 공산당, Chinese Communist Party죠. CCP를 일제히 이들을 주적으로 지금 뽑고 있습니다. 뭐라고 뽑는다고요? 주적. 주된 대적 세력이라고 지금 꼽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중국 공산당을 우리의 적이다. 적대 세력 중에 원흉 중에 원흉이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그 선거 관리망을 갖다 침투해서 조작을 했다. 어디가? 중국이. 그리고 이것을 미국의 정보기관이 다 확인을 하고 물증을 확보를 해서 국가정보장에게 보고를 했고 그 국가정보장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내각 강요회의에서 지금 이걸 정식 보고를 한 거예요. 자, 지금 이 워싱턴 DC에서 장관급 강요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자투표 시스템이 오랜 동안 해커들이 공격에 취약했고 해커가 투표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악용하는데 취약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자, 이건요. 지난 4년 전에 2020년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도 미국의 대선이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였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당시에 해외의 또 다른 거점 지역에서 이 미국 선거에 이 개입하는 해커들의 준동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대한민국 수원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 별도의 라인을 통해서 입수한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미국의 정보당국이 미국이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이 불순 세력의 근원지가 해외에서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또 한국의 수원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 있다? 점령되어져 있다. 얼마만큼? 99% 정도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점령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요즘에 길 가시다 보면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100% 간첩으로 의심된다. 이런 플래카드가 있는데 그 사진을 찍어서 지금 중국 애들이요. 뭐라고 조선족들이 쓰고 있냐면 너희들이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들은 지금 뭔 소리냐 하면요. 이미 대한민국은 우리가 다 점거해 있다. 며칠 지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우리 발밑에 들어오는 우리의 식민지다라고 지금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털시 게버드가 한 얘기를 보면요. 확보한 증거는 종이투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려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유권자들이 모두 미국에 사는 선거는 공정하다고 신뢰하게 해야 된다. 지금 이번 트럼프가 당선된 선거 결과도 보면요. 서쪽에서 워싱턴주, 오레곤주, 캘리포니아주, 중앙에 콜로라도주, 그 다음에 뉴멕시코, 그 다음에 저쪽 위에 미네소타, 이런데, 그 다음에 일리노이, 그 다음에 동쪽에서 뉴햄프셔, 그 다음에 뭐 메인, 뭐 카네티컷, 매사추세츠, 그 다음에 뭐 뉴저지, 뉴욕, 델라웨어, 워싱턴 DC, 버지니아까지. 이런 지역에서는 뭘 했냐면요. 이 신분증 확인 검사를 안 했어요. 신분증 검사. 그러니까 소위 아이디, 사진이 있는 운전면허증이 됐던 시민권자면 시민증이 됐던 아니면 여권이 됐던 그걸 보이고 와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투표를 했다 이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서 미국 영내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자체가 뭐다? 크리미널, 범죄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범죄자다라고. 그런데 그 범죄자로 취급받고 있는 그 외국인들을 불법으로 왜 들여오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민주당의 배려 속에서 미국에 살게 해줬고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해달라는 민주당 표밭에 민주당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서 미국 전역을 선거를 하면 파란색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음침한 계략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미국을 잘 사는 나라로 미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경쟁력 있는 나라로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을 않고 불법으로 엘살바도르의 범죄자들, 베네수엘라의 뭐 MS-13 같은 그런 국제 갱단들, 또 뭐 온두라스, 하이티, 뭐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뭐 밑에 페루, 콜롬비아, 칠레, 뭐 볼리비아 등등 뭐 중남미 쪽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미국 국경을 뚫고 들어가도록 활짝 열어준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그 국경 업무를 담당했던 책임자가 누구예요? 바로 그 맨날 웃던 카말라 해리스 아니에요. 그 정신 나간 여자. 응? 20대 때부터 60대 할아버지랑 붙어 먹던 그런 여자.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말해요. 이 정신 나간 놈들 중에서는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어야 되는데 저 엿 같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다. 예를 들어 지금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다 카말라가 됐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도널드 트럼프가 돼서 이런 더럽고 힘든 상황이 됐다라고 좀 불평불만하는 이런 개 돼지들보다 못한 것들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아직도 많아요. 많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 털시 게버드의 신중한 자세를 보니까요. 분명하게 확보한 빼박 증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빼박 증거를 실행한 그 해킹의 주체, 어느 나라인지, 어느 조직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더라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더 크게 지금 목 조를 일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더 크게. 자, 원래는요, 금년도가 2025년도 아닙니까? 2025년은 Made in China 2025야. 중국 제조 2025였다고. 뭐다? 우주항공, 산업, 첨단과학, AI, 농업, 의료, 약품, 뭐 해운 항만, 또 뭐 인프라스트럭처 등등 해가지고 10개 분야를 딱 선정을 해놓고요. 중국이 전 세계 그 탑에 1등으로 올라가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던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하죠, 그거를? 도둑질을 통해서, 절도를 통해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물론 그 꿈은 깨몽이 됐지. 산산이 부서졌는데,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안 되었더라면 이 중국의 이 도둑질이 계속해서 되지 않았겠습니까?